네, 오늘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AI 시대의 한중일 패권 전쟁의 승자는 이렇게 제목을 지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정말 전문가이시죠?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 소장님 모셨는데요.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한번 마켓나우 2부에서 뵙고 최근 AI 시대에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인사이트 좀 얻고 싶었거든요. 최근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그 AI 버블론 이거 지금 얘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각종 설들이 좀 난무한데 소장님 어떻게 느끼세요? 네. 그래서 뭐 버블이 있죠. 그래서 네. 모든 신기술은 뭐 도입기 항상 버블이 있었고, 근데 지금 이제 뭐 AI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닷컴 버블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네.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뭐 지금 한 40%선 그 정도 레벨인 걸로 보여지고, 지금 차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역대 뭐 1800년 이후의 버블로 비춰보면 지금 버블이 그 닷컴 버블에 비교하면 아직 한 절반 정도 수준이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버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AI 회사라기보다는 AI 회사는 오픈 AI보다 비상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칩이라든지 뭐 네트워크 장비라든지 서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주가 폭등을 이제 보는 건데, 이것은 AI 산업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이게 버블이 꺼진다고 해서 인터넷처럼 0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큰 그 경기를 크게 변화시키는 큰 사이클의 인프라 투자, 지금 이제 그런 정도로 해석하고 보는 것이 지금 상태에서는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버블이 살짝 껴있긴 한데 이게 닷컴 버블과 비교해보면 절반 수준이고 초기 인프라 투자이기 때문에 더 지켜볼 여력이 있다, 룸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면 닷컴 버블과 AI 버블 이 시대를 좀 비교 분석해 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래서 뭐 딱 하나만 보자면 부도난 회사가 있냐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표를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위험도를, 근데 지금 한 8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AI 회사들이 과거의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월등히 모든 분야에서 이제 우량하다고 그럴까? 이제 그런 점이고, 그래서 닷컴 버블 때 가장 큰 버블 붕괴는 대거 도산이 나오죠. 네. 근데 지금 AI 회사는 돈 버는 회사는 하나도 없지만 부도난 회사가 아직 하나도 없어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이게 버블의 피크다, 또는 뭐 이제 뛰어내려야 된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래서 지금 뭐 주가 상승률이나 뭐 이제 PR이나 매출 증가, 뭐 설비 투자 자본 효율 모든 쪽에서 아직은 뭐 닷컴 버블에 비해서는 절반 정도 수준이고, 그래서 네. 과거에 이제 모든 버블의 그 붕괴 시점에서는 두 가지죠. 금리 인상하고 이제 통화 긴축이 항상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긴축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풀려고 하는 단계에 와 있고,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리는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도 아직은 굉장히 세이프한 상황이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여타 미국 뭐 여러 가지 빅테크 기업 같은 경우에도 성장을 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아직 파산을 신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때와 좀 확연히 좀 다르다라는 측면에 좀 봐주셨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궁금한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앞서서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공급자 절대 우위 시장이 좀 재편되고 있는 과정에서 파급 효과 어떻게 좀 누려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뭐 1840년대 미국의 소위 말하는 골드러시가 있을 때 누가 돈 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을 캔지는 모르는데 거기서 진짜 돈 번 사람은 곡괭이 장사하고 청바지 장사가 네, 돈 벌었죠.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아직 돈 벌고 있는 게 리바이스 청바지인데, 지금 AI 골드러시에서는 이게 HBM이 이게 이제 그런 청바지 장사를 하는 것하고 같은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그림이 하나 나오고 있지만, 그 우리가 나라가 뭐 큰 나라는 아니지만 지금 뭐 풍수지리설에 그런 게 있어요. 오수부동격이라고. 쇠양제 한 마리도 이게 호랑이, 코끼리, 뭐 고양이 이런 이제 큰 동물들 사이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것이 요 5가지 동물들이 서로 견제를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잡아먹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쥐를 고양이가 잡으려면 뒤에 개가 무섭고, 개는 뒤에는 호랑이가 무섭고, 호랑이는 코끼리가 무섭고, 이런 구조인데, 지금 AI 산업을 똑같이 보면은 AI 산업을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 센터를 하려면 반도체 칩, HBM이나 CPU가 있어야 되고, 요걸 만들려고 하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장비를 만들려고 하면 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어느 것 하나라도 구멍이 나게 되면 AI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은
뭐 그림으로 보서는 한 개나 고양이 정도의 다른 나라에 네. 비하면 그 정도 사이즈지만 이거 전혀 굴릴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미국이 갖지 못하는 걸 갖고 있고 중국도 갖지 못하는 걸 갖고 있고 지금 대만이 대단한 이제 반도체 강국처럼 보이지만 대만은 D램을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미국, 중국, 대만의 결핍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미중이 세게 싸우면 세게 싸울수록 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더 커지는 그런 이제 상황에 와 있죠. 그런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이것이 우리 실력 때문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미중의 전쟁이 만들어내는 가수요 또는 이제 과잉 투자 또 이제 대규모 투자에 그게 반사적 이익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잘할 때 더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기술 격차를 줄여야 되죠. 근데 문제가 중국이 캐치하는 속도가 미중의 전쟁 때문에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아직은 뭐 우리가 2, 3세대에 앞서 있다고 그러지만 반도체 2, 3세대라는 것은 시간으로 치면 1, 2년 안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이제 주가 상승 또 이익 폭증 거기에만 취해 있다가 보면 하는 순간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수익 극대화 의미도 있지만 그걸 재투자하고 정말로 후발자가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정도 진짜 이런 그들의 초격차를 하냐 못하냐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데 일단 AI는 어떻게 보면 국가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인 무기가 됐잖아요. 이런 와중에 지정학적 그런 위상도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뭐 답은 심플한데 예.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왜 왔냐. 예. 그래서 뭐 결국은 이게 반도체와 관련되는 또 미중의 전쟁 상태에서 히토류 때문에 온 거죠. 앞에 오른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이 미중의 전쟁에서 어떻게 보면 어부지리를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두 나라가 다 같이 못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게 그걸 희생양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D램에서 HBM에서 절대 강자이긴 하지만 문제는 D램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의 40%를 중국에서 가져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중이 싸울 때 미국을 직접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우면 중간에는 한국에 소재를 이것을 공급을 안 하거나 제한을 해버리면 바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정학적인 이득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소황을 보고 있지만 뒤집어 놓고 보면 그게 가장 큰 리스크도 우리가 안고 있다. 이제 과거에 뭐 싱가포르도 문제가 터졌을 때 일본이 히토류에 당했던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는 반도체 40%, 뭐 배터리 한 80% 가까이를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네. 그 리스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걸 정말 명심해야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잘하는 것도 있지만 미중 패권 전쟁 속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으니 이럴 때 더 잘해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빠르게 치고 올라오면서 막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그들의 막강한 경쟁력은 무엇인지 일단 우리나라도 소재를 받아서 쓴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실력은 떨어지지만 AI가 이게 세계 2등이에요. 네. 그래서 예전에도 2등이고 지금도 2등이고 근데 그 2등에 1등하고 격차가 계속 줄어드는 것이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2022년에 챗GPT 나왔을 때에 뭐 미국하고 중국의 격차가 한 9에서 36 정도의 차이였다고 하면 지금 2025년 같은 경우는 69, 73 격차가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나온 이제 딥시크의 3.2 모델은 오픈 AI는 당연히 넘었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제미나이의 신모델 네. 이것도 벤치마크를 넘어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반도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저성능 반도체를 이제 뭐 대량으로 연결하는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거기에 알고리즘 파워를 무지막지하게 높였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중국이 우리처럼 뭐 미국으로부터 첨단 반도체를 그대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면 AI의 성분은 이미 나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의 업그레이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드웨어 쪽에서의 생태계 구축, 여기는 정말 목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중국말로 거국체제라고 지고디즈라고 하는데 국가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몰입한다, 돌입한다. 이게 중국의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뭐 중국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가지고 잘 안 보지만 굉장히 이제 위협적인 것은 사실은 일본이나 미국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중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도 잘해야 되고 미국과 중국의 눈치도 각각 봐야 되고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내년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건가요?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급망 이슈가 미국도 이게 반도체 기술은 갖고 있지만 생산을 못해서 문제가 되고 중국은 공장은 있지만 이제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들고 뭐 이런 구조인데 그러나 어떤 나라도 모든 공급망을 다 소유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망은 관리하는 것이 소유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강대국 또는 약소국 뭐 비슷한 나라끼리 이것을 이제 무리 없이 그대로 유지하냐가는 것이 그게 실력이고 그게 외교고 지금 21세기의 진짜 실력은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우리로 놓고 보면은 그 미국의 시장, 중국의 소재 그리고 시장 이거는 뭐 관리를 못했다고 그러면 매출액이 반이 날아가는 리스크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반도체 기술이 아니라 공급망 관리 능력 이게 정말 우리 리스크고 그걸 관리만 잘하면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수요가 넘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나 그 와중에서 공급망 하나만 손해를 입게 되면 바로 이제 매출액이 반토막 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를 우리 안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 그리고 앞으로의 가야 할 방향은 반도체 공급망 철저한 관리다. 이렇게 딱 집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제 소장님 뵈면 꼭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었는데 국제 정세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일본이 무슨 자신감인지 중국이 가장 싫어하고 예민해하는 걸 콕 집어서 끄집어내면서 대만 편에 서고 있거든요. 중국의 압박을 예상하면서도 이런 정치적인 도박을 하는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뭐 뒤편에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봐야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일본의 수상은 트럼프의 아바타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제 이득을 보는 게 있죠. 저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뭐 그림이 AI가 그려준 게 나왔는데 서로 창과 방패로 AI하고 반도체하고 이제 싸웠는데 중국은 히토리를 갖고 막아버려서 트럼프가 당황하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이제 일본 총리가 대만 문제도 갖고 나오지만 중국이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 또 하나는 반도체 생산하는데 반드시 거쳐야 되는 노광 장비에 거기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것들은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좀 카메라에 필름 같은 건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죠. 요걸 일본이 거의 90% 이상 독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의 싸움에서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차도 살인을 당하는 전쟁은 미국하고 하는데 창을 던지는 놈은 일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절묘한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편을 들고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첫 번째는 이 자기네 안보 그래서 일본이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자국 군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은 뭐 2차 대전 때 미국을 공격했던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 군대는 국군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자위대라고 얘기를 하죠. 경비를 서는 건데 이거를 이제 바꾸고 싶은데 거기에 대만이라는 이제 문제를 들고 나오면 중국이라는 가상적국을 하나 만들면 그게 헌법 개정하기도 쉽고 국방비를 올리기도 쉽고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이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치인 이제 수상으로 보면은 뭐 소수 정당 출신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와서 미국의 지지를 얻게 되면 지지율이 바로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타 사피를 하는 전략으로 일본은 아주 계산된 이제 뭐 발언을 했고 그걸 실행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좀 어디까지 갈 거냐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은 당연히 있는 건데 이걸 어디서 멈출 거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지금 벌여놓은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스스로 철회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그만해라 이제 이런 상황이 와야만이 설 수가 있고 그 사이에는 정치적인 이득은 얻을 수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은 일본이 감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는 것 같아요. 참 다케하이치 총리도 그렇고 굉장히 확실한 편에 서네요. 이런 거 보면은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하지 않고 확실히 미국과 이제 손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 근데 중국은 히토류로 방어하고 있고 일본은 포토레스터로 방어하고 있고 어쨌든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은 전략 자산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외교전에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런 싸움 중에 미국은 이제 부경을 하는 거고 한국을 포함한 승자는 누가 될까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한국은 어부지리를 한다고 봐야 돼요. 미중이 싸울 때 지금 반도체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냐 그럴 때 3개월 동안 우리가 한 게 없어요. 예. 우리가 무슨 신기술을 개발했거나 신제품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가격이 4배가 튄 거죠. 이것은 미중의 전쟁 상태에서 이 미국은 어떻게 보면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메모리의 수요가 있었고 중국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중단시키면서 국산 칩을 쓰면서 국산 칩에서 필요한 메모리의 수요가 폭증을 한 네. 그런 이제 효과가 나타났고 그래서 미중은 싸우고 우리가 돈을 줍는 그런 형국이 지금 벌어진 건 분명합니다. 근데 뭐 장기적으로 이렇게 갈 거냐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투자를 뭐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로서는 지금 같은 호황 어부지리를 언제 끝날 거냐를 사실은 이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한국이 캐파 증설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증설이 끝나는 시점 그리고 이제 삼성이 이제 바로 늦게 또 P5를 증설하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에 가면 이제 종원 친다. 그래서 그때를 사실은 대비를 우리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 상태로 놓고 보면 우리로서는 뭐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호황 이것은 이제 볼 수 있지만 그 이후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지금 소장님께서 어부질이라는 단어를 써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피튀기게 싸울 때 우린 좀 주워 먹을 게 있었는데 그게 좀 끝나가는 시점이 올 수 있으니 미리미리 대비를 좀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투자자들은 이런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무슨 지점을 보면서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전쟁하고 돈은 친구입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증시가 항상 이제 재미를 보죠. 그래서 지금은 우크라 전쟁에서 최대로 재미를 본 것이 히토리였고 이번 이제 미중 전쟁에서는 AI지 않습니까? 근데 미중 전쟁에는 뭐 또 가속화될 상황이라고 하면 결국은 AI의 하드웨어 인프라 쪽이 지금까지 봐왔던 뭐 GPU, HBM, 전력, 그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뭐 이런 이제 쿨링 시스템 네. 뭐 이것들에 대한 이제 투자의 매력도는 뭐 여전히 2026년에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앞으로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AI 관련되는 쪽에서 누가 벌거벗고 수용을 했는지가 드러나게 되죠. 네네. 지금 워낙 이제 스토리가 좋고 테마가 좋기 때문에 다 올라갔지만 아마 이제 2026년이 되면 그 사이에 돈을 과연 벌었냐 못 벌었냐 이제 그런 식의 구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는 AI 뭐 이쪽 관련되는 주식들을 이제 모든 사돈 먹던 시대에서 이제는 이제 수영복을 입었냐 안 입었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뭐 곧 다가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I라는 주제는 뭐 여전히 계속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선별적으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특히 내년에는 또 심각하게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글로벌 패권 전장에서 우리가 버티고 해나가기 위해서 글로벌 반도체 말씀하셨는데 공급망 관리 아주 철저히 하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옥석 가리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 정말 수익을 내는 그런 기업들 흐름을 좀 패턴을 잘 익혀야 되는 저희 시시각각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빅테크나 우리 기업들의 그런 실적 데이터나 현황, 이슈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글로벌 패권 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정말 잘 됐고요. 앞으로도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소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